네, 저희가 이제 의원회관 안으로 네, 들어가서요.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의원회관 안에 네. 들어왔고요. 출입증 있으시죠? 지금 출입증 뭐 있어야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출입증을 가지고 오셔서요. 네. 이렇게 카드를 찍습니다. 카드를 찍으면 자, 예, 본격 출근 방송. 본격 출근 방송. 국회에도 지금 출근하는 그렇죠.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자, 저희가 네. 7간담회장으로 가야 됩니다. 예. 저쪽인 것 같아요. 7간담회장으로 거기서 지금 새누리당 비상시국 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네. 국민의당에서 제안한 5일 그 본회의 열어서 표결하겠다. 네. 그 내용에 대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중앙일보 보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러게요. 네, 31명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와중에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탄핵을 하는데 좀 미온적 태도로 네. 바뀐 분들이 20명이 넘는 거죠 지금. 31명 그러니까요. 가운데. 참 박근혜 대통령의 네. 전략이 먹히고 예.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경택 기자 옷 입고 왔어요. 네, 옷을 입고 외투를 입고 따뜻하게 입고 드디어 왔네요. 따뜻하게 입고 네. 와 계십니다. 지금 보니까 많은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오전 8시부터 이 비상시국 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네. 이 자리에 그 기자들이 취재하기 위해서 네. 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어떤 의원들이 지금 안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 비상시국 회의의 대표자 실무자 연석 회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듯이 뭐 김무성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의원 그리고 나경원 의원 뭐 등 비주류 의원들이 대다수 지금 안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러면 의제는 좀 어떻게 될지. 아무래도 뭐 구체적으로 이제 이 탄핵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게다가 그 4월 말 퇴진을 네. 이제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사안인데 일단 야권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과연 여당의 당론으로 과연 조속히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하는 부분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고 야권에도 별도로 협상을 나서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예. 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나올지는 뭐 회의가 끝나고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5일 이 표결을 시도한다. 그러니까 본회의를 열자라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뭐 비상시국 회의 나름대로의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본회의를 열고 하는 문제들은 교수단체 대표들의 어떤 협의를 통해 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진석 원내대표의 기존 입장을 생각하면은 좀 상당히 힘들다. 그 이야기 힘들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5일 네. 국회 본회의가 여야 합의로 열려야 되는데 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태도로 볼 때 5일 본회의가 안 잡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 9시 반에 이제 새누리당이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 네.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네, 네. 이 뭐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당론도 정했고 네. 사실상 네. 탄핵에 동참하기 힘들다라는 네, 입장을 네.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5일 탄핵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는 것은 네. 협의하기 좀 힘들고 예. 일단 이렇게 되는 경우에 정세균 의장이 결단해서 본회의를 여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명분도 생기거든요. 우리와 협의를 거치 않는 본회의를 굳이 들어갈 필요 없다. 그러면은 보이콧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탄핵에 동의를 하더라도 당과 다르게 당의 다른 대다수가 보이콧한 상황에서 본회의 참석하기가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다. 뭐 이런 누가 그런 표현을 네. 쓰던데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올 본회의 강행은 좀 네. 그런 맥락에서 약간 좀 무리가 있을 수도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사실 이제 국회의원들도 총선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4월 총선을 통해서 당선돼서 오신 분들이고 지역구 민심을 배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4%란 말이에요. 그래서 5주차 연속 4%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 잘못된 국정농단에 대해서 심판 여론이 높은데 새누리당 의원들도 그걸 좀 압박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정치 계산만 할 것이 아니라 민심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까? 일단 뭐 지금까지 비주류가 네. 이 탄핵에
앞서겠다, 네. 앞장서겠다, 그리고 이정희 지도부 사퇴해야 된다, 뭐 네. 이런 것들이 그런 민심의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나왔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앞서 말씀하신 4%, 5%이 사람들이 누군가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비주류에서 명단 공개라든가 네. 예, 탄핵 찬성 명단 공개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네, 보이고 네. 있어요. 예민한 반응을 예, 보이는 그렇죠. 까닭이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는 지역구에서 네. 그만 나가라 이런 비판 성명이 붙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예민하게 표창원 의원한테 네, 반응을 네. 하더군요. 그렇죠. 그 앞서 말씀한 내용은 뭐 저기 탄핵 반대 명단이고 네. 탄핵 찬성 명단도 지금 공개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 못하는 이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못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왜 예. 못하는 거냐 이렇게 예. 따져 본다면은 그 5% 4%가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고정 지지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탄핵에 찬성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항의 전화가 들어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표를 이끌어줬던 사람들이 네.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대통령의 등에 칼을 꼽느냐 예. 뭐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양가적으로- 그분들은 대통령의 잘못이 안 보입니까? 모든 국민들이 불쌍한가 어린아이들도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판에 새누리당의 오피니언 리더라는 분들이 그런 판단력이 없다는 거예요? 새누리당의 오피니언 리더라기보다는 네. 새누리당 지지자들 사이의 오피니언 리더 이렇게 지지자들 사이의 오피니언 뭐 리더. 이런 이렇게 보수 봐요. 기독교의 그렇죠. 인사도 있고 그런 네.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죠. 예. 아주 기득권층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재벌? 네. 뭐 재벌이야 뭐 뭐, 예. 상당히 재미 보지 않았습니까? 이번 예. 승리에 뭐 최순실 덕분에 뭐 네. 많은 것들을 얻어냈죠. 뭐. 네. 하여튼 비박계도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이 그렇듯이 향후 재선 가능성 이걸 제일 많이 보잖아요, 솔직히. 예. 그걸 봤을 때 지금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건 나중에 재선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겠죠?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누리당의 재창당을 얘기하는 네,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이 보수 정당이라는 둥지 안에서 또 다시 그 자기들도 당선이 되고 또 정치를 펴나가야 되는데 그걸 위한 어떤 자정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에서 비주류가 모인 것이고 네. 그게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탈당을 한 거죠. 네. 이런 인식의 차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그 4월 말 당론, 퇴진 당론이 결정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경필 지사랑 어제 통화를 했는데 네. 남경필 지사가 새누리당이 저렇게 망가지는 게 참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탈당파죠. 예, 네. 그렇죠. 탈당파죠. 그래서 그 어떻게 대통령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1차, 2차, 3차 담화에서 다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 그랬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대통령이 왜 물러나며 그 물러나는 것을 왜 국회에다 알아서 해달라고 하느냐. 그걸 어떻게 믿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국민 담화에서도 3차 대국민 담화에서도 유미한 대목이 있어요. 네. 대통령이 사퇴를 얘기한 게 아니라 진퇴를 얘기했거든요. 예. 나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 나아갈 진. 예, 그렇죠. 진퇴. 퇴진을 얘기한 게 한자를 아니라 밝히신데요. 진퇴를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그래 맞아요. 사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진퇴를 포함한 모든 문제, 임기 임기 단축을 단축을 포함한 진퇴를- 진퇴 문제를 맞다. 네, 예. 그렇죠. 굉장히 임기 지역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고민해 네, 국회에서 굉장히 해달라고 했죠. 굉장히 지역적 문제이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속내가 속내가. 드러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어떤 선택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의 소중한 기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담화문을 보는 순간에 소름이 돋았다. 진퇴라는 단어에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네. 그 오늘 대변 전용국 청와대 대변인도 기자들이 많이 물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당이 4월 말 퇴진 그렇죠. 당론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용국 대변인이 대통령의 말 그대로 이해해달라. 네.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일정에 따라라고 이 부분을 계속 반복을 해요. 네. 예, 이런 걸 보면은 비박이 희망했던 4월 말 퇴진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수 있겠다. 4월 말보다 더 뒤로 갈 수도 있겠다. 아니야. 그러니까 입장을 발표하는 예, 게 좀 더 그렇군요. 입장을
입장을 빨리 발표해달라는 네. 게 지금 새누리당의 입장인 건데 예. 그것도 좀 지금 대통령 입장을 보면 좀 애매하다 이거죠. 아니 근데 저희는 그 국민적인 눈높이, 상식의 눈높이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범죄 사실이 나왔고 네. 물론 이제 대통령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제 특검 조사는 또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검사가 드디어 팀장이 됐어요. 수사팀장이 됐죠. 수사팀장이 됐어요. 네. 100명이 넘는 검사들을 이끌고 이제 수사를 할 텐데 이분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서 그분의 수사 칼잡이가 어떤 네. 수사를 해나갈지 굉장히 주목된 이런 상황입니다. 특검에서 또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너무 당당한 거죠. 그런 당당한 대통령의 흔들리는 비방.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무소속으로 가버린 김용태 의원이 네. 아니 세상에 어떻게 대통령 한마디에 헌법기관들이 저렇게 막 갈대처럼 흔들리느냐 정말 이 자체가 너무나 저 참담하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냈던데 저는 좀 이 잘못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잖아요. 판단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판단 없이 그냥 정치 논리로만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해요. 네. 그것도 저는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청와대 출입 기자시잖아요. 네네. 3차 담화 후에 아유 여러분 뭐 나중에 좀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다라고 하고 그냥 갔잖아요. 네네. 청와대 기자들은 왜 질문을 안 합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청와대 기자의 반격 질문을 했습니다. 네. 뭐 그때 그날은 제가 그때 현장에 현장에 없었지만 현장이 없었군요. 예. 질문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기자들도 굉장히 질문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때 일부 기자들은 그 보이콧을 했어요, 사실. 청와대 기자회견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경태 네, 기자가 네. 처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그런 담화를 할 때는 대개 청와대 춘추관이라고 기자들과 대언론들이 다 모여 있는 2층에서 공식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2층에 올라가지 않고 자리를 피하는 일부 매체 기자들도 있었고 일부 매체 기자들은 아예 올라가서 질문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했고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얘기가- 볼륨을 키웠으면 들렸을지 모르는데 네. 왜냐하면 기자들한테 마이크가 마이크가 없었어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맞아요. 육성으로 네. 지른 질문 거죠. 있습니다. 네. 지금 손을 어디 들면서 기자였어요? 제가 정확하게 아는 기자는 마지막에 최순실 씨와의 공범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라는 질문한 기자가 서울신문 기자로 서울신문 알고 기자. 있고요. 예. 앞서서도 뭐 질문이 있습니다. 라면서 손을 계속 들었고 1, 2차, 3차 담화에서도 어떻게 계속 질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라는 제언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퇴장을 하려다 말고 와서 소상히 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그렇게 돌아가선 하는군요. 겁니다. 네. 그러니까 2차 담화 때도 기자들이 순간 움찔했던 순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도 대변이 무려 제 기억에는 3차례 넘게 질문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 대변인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담화 정연국 전에. 대변인도 기자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MBC 기자. 기자죠. 예. 질문을 할 수 없다. 굉장히 네. 무거운 분위기고 질문할 수 없는 걸 양해해달라라는 아니 거를 무거운 분위기에서 왜 질문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해야죠.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연단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 순간에 이제 기자들이 이게 질문을 해야 될 타이밍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타이밍인가 이런 움찔하는 순간에 대통령이 할 말만 하고 돌아서는. 바로 퇴장을 네. 했죠. 그러니까 통상 사실 춘추관에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 뭐 우리가 백악관 시스템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기자들도 던지고 싶은 질문도 많고 그리고 그 질문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경우에 중복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교통 정리를 좀 하는 편인데 네. 뭐 질문의 내용을 가감하지 않지만 그래도 네가 이걸 하면은 난 다른 걸 할게 뭐 이런 정도의 교통 정리가 좀 그렇죠. 필요하거든요. 예. 네. 근데 항상 담화가 있었던 1, 2, 3차가 전부 다 그날 뭐 30분 전에 알려진다든가 그런 시간을 전혀 주지 않고 기자들이 뭔가 좀 그렇죠. 준비할 수 있는 그렇죠. 시간을 전혀 그런 주지 게 않고 전혀 갑자기 막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습 기자회견이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4차도 아마 그냥 맹숭맹숭한 담화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 지금 그러니까 다음 주에 4차 담화가 있다고 지금 이경태 기자는 보시는 아니요. 거예요. 4차 가까운 담화가 시일 내에?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기자 간담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그럼 할 수밖에 없다. 현직국장 간담회라든가 그러니까 통상적인 기자회견은 뭐 안 하고. 박 대통령 스타일상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간담회 약간 식으로. 왜 분위기를 기자회견을 둔한 부담스러워해요? 저는 누가 안 써줘서 정치인이 예?
질문이. 아니 근데 정치인이면 당연히 그 대중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국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그 어떤 질문도 다 받아서 얘기를 하고 아니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처럼 위트를 바라진 않겠어요. 그래도 성실하게 묻는 것에 대해서 공인이니까 답변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건데 왜 기자회견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취임 후에 기자회견 몇 번 안 했어요. 그죠? 그렇죠. 기자회견이라고 할 수 있는 예. 회견을 별로 안 했죠. 기억이 오히려 없죠. 담화가 많았다. 담화가 많았어요. 맞아요. 뭐 그것은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겠지만 박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훈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답형 대답, 말을 아끼는 스타일, 뭐 이런 걸로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전효 이미지. 전 의원이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죠. 그래요, 맞아요. 전효 의원이 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그건 베이비 토크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토론, 대화 뭐 이런 긴 시간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견해를 놓고 싸우는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은 뭐 상대적으로 안 없었다라고 돼 있다. 다 예를 들어서 뭐 노무현 전 근데 대통령 그런 분이 이제 대통령까지 되신 거네요. 그죠? 그래서 1+1이 된 건가요? 야, 근데 여하튼 지금 뭐 청와대 저희가 이제 얘기를 쭉 듣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라면 지금 비박계가 오늘 중앙일보 여론조사, 그러니까 뭐 조사죠. 기자들이 다 전화를 돌린 것 같은데 31명 가운데 21명이 대통령이 4월에 임기 단축을 하겠다고 하면 굳이 탄핵할 필요가 있냐라는 식으로 여론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죠. 1번 과제. 1번 과제는 역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울 거냐. 법적 심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새누리당의 법조인도 많죠. 그렇죠. 법조인 출신 많죠, 많죠. 많죠.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앞서 말하신 정의로운 대한민국. 네. 물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라는 데는 모든 정치인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베이스겠죠. 예. 나 빼고? 하지만 그 당을 선택할 때 보면 여당, 야당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보수 정당과 네. 뭐 나름대로의 뭐 진보 정당이라고 분류합시다. 개혁 정당. 네, 개혁 정당이라고 네. 분류합시다. 그러면은 좀 보수 정당을 택한 사람들은 좀 보수적 선택을 하게 돼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성향 자체가 네. 보수라는 게 뭐 있으면 좀 더 안전한 길을 찾는 사람들이고 조금 더 이 지금에 있는 체제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가장 그들이 선호하는 거는 예측 가능한 정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탄핵은 자기들이 볼 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대선이라는 정치 셈법 떠나더라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탄핵으로 얼마나 빨리 나올까? 오히려 확실하게 그냥 4월 말에 내려오는 정치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 모든 선입견들을 제거하고 본다면 그런 선택을 하기에는 굉장히 새누리당이라는 소속된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그 선택이 굉장히 매력적인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지금 국민들은 즉각 하야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통령이 저렇게 계시면서 생기는 국정 혼란이 너무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 육급 공무원이 그 우리나라 국가의 군사 기밀 정보를 영국에 팔아넘겨가지고 구속됐어요. 그게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가 매우 심각하고요. 최순실 게이트로 손실본 10월 말 통계가 35조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우리 국민 세금과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뭐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법인세, 소득세 이 문제도 지금 결론이 안 나고 있죠. 누리과정 예산 여전히 묶여 있는 상황이죠. 국민들의 삶이 저당 잡힌 상황이에요. 5천만 국민이 매주 촛불 집회 또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한 채 정치적인 계산만 한다. 이게 저는 좀 정말 국민의 한 뭐, 사람으로서 제가 그렇게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 정리를 하자면 이경태 기자는 새누리당 출입 기자일 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말씀하신 국정 혼란을 어떻게 네. 정리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탄핵이냐 아니면은 그 질서 있는 퇴진이냐 이 하루라도 탱-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죠. 네. 뭐 어제 김무성 대표의 워딩이라든가 그동안의 정진석 원내대표의 워딩을 이제 종합하자면 네. 탄핵보다는 이 질서인 퇴진이 그 말씀하신 혼란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개헌 논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저는 그 계산이 많다고 봐요. 그 아까 사이에 개헌 논의를 가져가면서 판을 탄핵에서 개헌 국면으로 전환한 다음에 1월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을 하면 그때부터 새누리당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후보로 세워서 야권은 좀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그 결정하지 못한 20%의 무당파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그런 방식으로 대선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지난번에도 분석.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박희태 그 국회의장 돈봉투 사건 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당 이름 바꾸고 그렇죠. 색깔 바꾸고 예.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2년 2년 초였죠? 맞아요. 예, 예. 2011년 말에서 예. 2011년 예, 초. 그렇습니다. 그때 그래서 완전히 뭐 정권이 바뀐 것처럼 네. 그렇게 화장을 다시 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새누리당이 그런 걸 다시 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노튼돌에서 그렇게 맞아요. 앞서 말씀드렸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제 분석이 저는 굉장히 이제 훌륭한 그 분석이에요. 선의로 해석했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렇습니다. 네. 이경태 기자가 네이티브 스피커에서 너무 다행이에요. 취재가 잘 될 것 같아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가요? 새누리당 취재 잘 어려워요? 많이 어렵죠. 오마이뉴스라서. 오마이뉴스가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옆에 계신 장윤선 기자님과 18대부터 네, 본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점점 갈수록 새누리당이 그 구성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18, 19, 네. 20대로 가면서 네. 그 점점 그 뭐랄까요? 그런 자신의 헌법 기관으로서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의 수가 점점 줄고 있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번 국회에서도 친박 의원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진영과 관계없이 네. 어떤 소신을 아, 밝힐 수 있는 의원들이 있어야 그런 되는데 의원들 자체가? 그런 의원들이 점점 줄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저희가 이경태 기자하고 얘기를 네. 나누는 사이에 네. 새누리당 비박계 회의를 하는데 그 앞에 민주당 의원님이 지나가요. 아마 예, 국회도 이 상황을 위원장님. 보러 오신 것 같은데요. 비박계 의원들의 통태를. 예, 예. 아니. 예. 한노 위원장님 모시고 잠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어떻게 지나가시다가 일부러 이쪽으로 지나가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있는 거 알고. 생방송하는 거 알고 아니 오셨죠? 어제 밤샘 농성하고 네. 아, 어제 아침에 밤에 계셨군요. 예, 아침에 좀 준비해서 다시 가는 길입니다. 그렇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로텐도홀에서 주무셨습니까? 예. 어떤 마음으로 잠드셨어요? 아니 세게 하세요, 세게. 저기 카메라 보시면. 사실 어제 네. 저희가 국민의 명령인 탄핵을 실행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 뭐 무산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심정으로 네, 네. 하게 된 겁니다. 네. 네. 김무성 김무성 대표가 대표 먼저 가서 대변인 하세요. 아니에요. 한노 위원장님. 아니 김무성 대표 잠깐만. 잠깐만. 마이크를 나눠서 네, 잠깐만. 예. 대표님 한 말씀 좀. 대표님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짧게라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대변인 말씀. 아, 5일 그럼 본회의는 힘들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대표님? 대변인한테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탄핵 찬성하는 의원들이 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중앙일보 보도 나오고 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은가요? 아, 그러면은 그 인원 자, 그만. 네. 김무성 전 대표가 고만의 아내 하면서 저를 밀치고 네, 가버렸습니다, 지금. 좀 당황스러운데요. 자, 어쨌든 저희가 지금 홍영표 의원과 말씀을 좀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세현 김무성 의원도. 대표 뭐라고 말씀하시는 아, 거예요? 네, 물어봤는데요. 네. 대변인 말 들어보라 얘기를 했고 네. 제가 중앙일보 그 보도를 보면은 탄핵 네. 찬성하는 의원들이 줄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 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더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고만의 아내 제 등을 밀면서 등을 밀었어요. 예, 의원회관을 예, 떠났습니다. 예. 덩치가 김무성 대표가 더 크기 때문에 박정우 기자가 밀렸을 것 같아요. 밀리고 있습니다. 자, 환노 위원장님 말씀 좀 네,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김무성 지금 제 대표의 저런- 이야기보다 여기 여기 네. 더 중요한 분이 오신 아니, 거예요. 아니. 김성태 의원.
의원님도 지나가고요. 나경원 의원님도 지나가시고요. 저희 지금 오마이TV 생중계 중입니다. 네, 저희가 말씀을 좀 네. 정병국 의원님도 지나가시고요.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네. 한우 위원장님 너무 저는 괜찮아요. 이따 농성장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네, 이따가 농성장으로 할게요. 죄송해요. 중요한 뉴스. 죄송합니다. 예, 예. 아유, 야 홍영표 의원님이 네, 훌륭하시네요 인품이. 네. 네,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을 위해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정병국 예. 의원님하고 김성태 의원님 계십니다. 예. 실컷 참석하고 서명 안 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오마이TV입니다, 의원님. 예.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예. 저희가. 현장. 정병국 의원님 예. 같이 하세요. 예, 같이 한 하세요. 말씀씩. 한 말씀씩만 아, 예, 해주세요. 예. 지금 방금 회의가 끝나셨는데 저희 그-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예, 5일 탄핵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저희 새누리당 비주류 비상시국 회의가 네. 대통령 탄핵에 절대적으로 같이 하겠다는데 네. 다만 그보다 빠른 결정이 대통령이 사흘 말 이내까지 본인이 자진 사퇴 내지는 하야의 결심이 정확하게 나오면은 그게 이 난국을 수습하는데 더 빠른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며칠 상관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3월 말도 좋아요. 4월 말이든 3월 말도 합의해가지고 청와대 던져보면은 네.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는지 안 하는지 3차 사과 담화문이 또 대국민 사기극인지 명확하게 이게 밝혀질 것 가지고 저는 야권이 한마디로 새누리당이 물론 뭐 이 보수당이 해체되는 걸 희망하겠지만은 왜 여기서도 새누리당 내에서도 대통령 탄핵에 이런 4월 30일 데드라인까지 답을 안 내면은 그것도 8일까지 안 내면은 9일날 우리는 탄핵 참석하겠다는데 네. 왜 일방적으로 이런 탄핵 소추 발의를 독단적으로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그때 의원님 지금 그 어제 의총에서 아니 의원님 말씀까지 뭐. 좀 듣고 갈게요. 예. 그 분명한 거는 네. 그 7일까지 대통령이 퇴임하겠다라고는 일자를 박아서 발표를 하지 않으면 그 9일날 탄핵에 우리는 들어가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예. 근데 그걸 자꾸 왜곡들을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야당이 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저는 그 야당의 그런 의도가 탄핵을 하려고 하는 건지 네. 그렇지 않으면 혼란시켜서 우리 그 새누리당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건지 네. 전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4월 30일 임기 단축에 대해서 대통령이 6일 혹은 7일 일단은 전에 그것은 대통령이- 저희들이 예. 그런 안을 준 것은 네. 여야 협상을 하라고 그러니까 여야 협상을 데드라인을 준 거예요. 예. 원내대표한테. 네. 그래서 당론으로 그것은 가서 협상 카드로 가서 협상을 하라 한 것일 뿐이지 네. 만약에 그게 협상이 되지 않고 대통령이 명확하게 밝히지를 않으면 네. 우리는 탄핵을 하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탄핵을 하는 겁니까? 아니 그걸 왜 다시 확인을 해요. 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처음서부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비상시국회를 그 소집을 한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대통령이 그냥- 수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그래요.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탄핵 국면을 개헌 국면으로 바꾸려는 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것은 그 지금 네. 그 대통령의 그 퇴진이 네. 결정되기 이전까지 네. 개헌 논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김성태 의원님 아까 의원이 네. 지금 오신환 의원하고 네, 이제 네. 언쟁을 벌이고 있어서 제가 그래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저기서 네. 김성태 의원 말씀도 좀 저희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이렇게 좀 언쟁을 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좀 봤는데요. 서명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예. 어떤 서명입니까, 의원님? 비밀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새누리당 내에 비상시국회의 의원들의 네. 이런 진정성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새누리당은 사흘 말 당론, 대통령이 사흘 말까지 용태 그러니까 자진 사퇴를 통한 하야 네. 이 입장만 제시하고 성난 촛불 민심에 대한 네. 입장은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가진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 의총을 통해서
비상시국회의는 사흘 말까지 대통령이 대국민 약속을 통해서 자진하야 하겠다는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라. 그렇지 않으면은 또 여야 간에도 8일까지는 협상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네. 3차 상암 담을 했으니까 언제쯤 퇴진하는 게 좋겠다. 거국 내각 구성하는 총리를 포함한 그 부분도 이름이 된 거냐. 네. 이런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합의해가지고 네. 청와대 요구하면은 하루면 하루 시간 정도 주고 답변 기다리면은 온 국민들이 이 문제를 다 해소할 수 있는데 네. 그거는 다 제껴버리고 국민들의 지금 촛불 분노가 있으니까 탄핵이 답이다. 탄핵하자. 새누리당은 사흘 말까지 대통령한테 시한부 그냥 자, 하야 의원님. 뭐 주장만 해놨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의 멤버들은 8일까지 대통령이 우리 당이 요구한 사흘 30일까지의 이런 대통령 사퇴 시한에 네. 정확한 대국민 메시지가 없으면은 우리는 9일날 탄핵 발의에 네. 탄핵 참- 가결. 예. 탄핵 발의 본회의에 가서 가결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청와대가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하고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새누리당 당론 정해지자마자 그러니까 4월 말 임기를 종료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과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야당과 어떤 협의를 좀 하고 계십니까? 저는 야당이 사실상 실질적인 협상 의지가 없는 부분이 대단히 불행하다고 봐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사과 담화문에 진정서 없고 쏘갔잖아요. 한 번 더 쏘갔다 치고 이번은 마지막에 국회 여야가 3월 31일이든 4월 30일이든 대통령 사퇴 시한 딱 못 받고 네. 한번 던져보자 이거예요. 그럼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추미애 대표는 1월 말 얘기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제 김무성 정 당대표와 네. 이제 추미애 대표 간에 만났는데 네. 1월 말 이야기가 이제 4월 말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그 가운데 접점이라도 여야 간에 합의를 하든지. 예, 그런 2월 거 아니에요? 말이든 3월 2월 말이든 말이든 3월 말이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왜 그런 협상은 전부 다 그냥 날려버리고 탄핵을 갖다 5일날 하느냐 9일날 하느냐 방점을 그렇게 짓고 나가는 얘기예요. 그게 제 나는 이건 입장이에요. 잘못됐다, 예. 이거. 네. 지금 홍영표 위원장께서 뒤에서 지금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둘이 주장 얘기. 예? 둘이 얘기 얘기하실 게 얘기하세요. 있으세요? 아니, 협상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현장 토론 한번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네. 친구인데 네, 개인적으로 그러세요? 친구인데. 자.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 대우를 망친 오적 중에 하나예요. 아주 훌륭한 예, 친구인데 훌륭한 친구.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올 때까지 왔어요. 그러면 물론 민주당의 특히 입장은 나이스하게 네. 탄핵이 이루어지고 뭐 국민 정서는 탄핵을 통한 쉽게 말하면 대선인데 네. 헌재 심판 이후에 네, 네. 잠시만요. 조심하세요. 예. 네. 지금 자꾸 모를 수밖에 없는데 기자들은. 기자들이죠. 네. 진짜 이 국회에서 말이야. 우리 아니 같은 내 탄핵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나도 김성태 의원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은 이 사실 이거 처리 못하면요 국회 20대 국회 해산해야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홍 의원님. 알아야 돼요. 홍 위원장님, 새누리당에서. 내가 그래서 한번 물어봅시다. 네? 그런 국민들의 지금 내 봐봐. 이야기 한번 들어봐. 아니 근데 아까 다 들었어요 옆에서. 근데 대통령이 자기 잘못한 것도 없다고 그랬어 지난번에. 근데 왜 물러나요? 아니, 거기다가 그런 칭찬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요. 지금은 탄핵을 하는데 어떻게 국민들한테 한 번 더 속아보고 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당신이 약속한 탄핵 여야 합의에 의하면은 언제든지 물러나겠다 했는데 이 합의가 3월 30일이든 4월 30일이든 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만일 그걸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탄핵을 그런데- 탄핵을 우리가 국회에서 해놓고도 그건 왜냐하면
헌법 파괴에다가 헌법 위반에다가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자인 대통령을 아이고, 국회가 처리 못하면은 해놓고 얼마든지 그 다음 일정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왜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며칠 상관이라니까? 며칠 아니, 상관을 그러니까 지금 그걸 김성태 알지만은 의원 결국은 위원장께서는 또 헌법재판소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며칠 상황이 있는 거 상관이에요. 아니야. 며칠 상관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믿는 박완철 헌재 소장이 1월 31일까지 민주당 기대대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은 탄핵 심판이 마무리될 거라는 그 기대 때문에 그냥 새누리당 내에 이 탄핵에 그런 건 찬성할 아니고 의원들도 지금- 참여 안 시키고 그냥 단독으로 그냥 국회 본회의 해가지고 결론은 나중에 그러면 200명 가결 안 되면 어떻게 책임 새누리당에게 넘기는 그걸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그게 자, 이제 갑자기 방송 그만하겠습니다. 네. 아니 의원님 마무리를 하고 하셔야 돼요. 아 둘이 이야기 좀 하려고. 둘이 얘기하고 둘이요. 아니 둘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무리를 이렇게 아니 잠깐만. 자, 그러면은 예. 정리를 한번 하시고 지금 전 세계 네. 200개국에 계시는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생방송입니다. 생방송으로 예. 진행되기 때문에요. 좋아요. 의원님 이미지가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국민들의 이 성난 분노의 민심을 저희 새누리당이 한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인데 우리 여야 간에 8일까지 오늘이라도 모여가지고 대통령 자진 사퇴 시한을 3월 말이든 4월 말이든 이렇게 못 박아내고 그리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 즉각 수용해서 네. 본인은 2선 퇴진을 하고 그 총리가 모든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약속을 해라. 응? 이런 정도만 합의를 해내면은 네. 합의를 해놔가지고 던져보자 이거예요. 그럼 금방 대통령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불신해가지고 대통령은 분명히 개헌이 전제되지 않는 한 법 절차라면은 개헌이 전제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의 임기 단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불필요하다. 뭐하러 협의해가지고 며칠이라도 소비하냐 이런 수가 네. 있는데 저는 며칠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는 대통령이 그런 우리 국회 간에 네. 이런 합의를 또 대사기극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적각 탄핵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앞뒤도 안 돌아보고 그게 9일이에요. 그걸 왜 수용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저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오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9일로 미루는 문제는 탄핵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이 명백하게 헌법을 위배했고 실정법을 위반한 어떤 범죄 사실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듯이 국회가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탄핵입니다. 탄핵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 일정,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문제는 논의해도 충분합니다. 그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희들은 이 지금 9.1로 우리 또 새누리당에서 저는 이 상황을 주도해서 뭘 해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새누리당도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들어 온 것에 대한 어떤 공동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성하고 좀 더 야당이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제는 마치 다 그런 것을 해소하고 상황을 주도해 나가겠다. 네.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하여튼 그래서 주도하는 거 지금은 아니니까. 아무튼 네? 그래서 자, 빠른 지금 안정적 저는 이렇게 국정 생각해요. 이양을 전 진짜 새누리당이 명백히 알아야 될 것은 국회가 이런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 20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 20대 위원장께서는 국회는 해산해야 돼요. 홍 위원장께서는 그걸 알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이 대통령의 말이에요. 빠른 퇴진 일정보다도 지금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니까 탄핵하고 그 그러니까 다음에 하면 돼요. 그게 법률적 위반에 대한 우리 헌법기관으로서의 심판을 먼저 받아라 이 당연히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죠? 당연히. 그럼 네. 진작에 그렇게 나왔어야지. 그런 얘기를 해왔죠. 아니, 자 적각 퇴진, 지난번 적각 하야 3차 하다가 대통령 성명 안 봤어요?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빨리 근데 갑시다. 왜 물러나? 빨리 둘이 네, 우리 하여튼 이야기 의원님, 좀 해야 돼. 이 얘기 좀 하세요. 의원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즉석 토론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유, 지금 그 너무나 이경태 기자. 열띤 토론을 네. 저희가 지금 봐가지고요. 국회 구경 나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 국회 경위 그러게요. 선생님들께서 예, 어떤 구경하셨는데, 일인가 해서. 자, 이경태 기자, 저희가 조금 예, 예. 밝은 데로 갈까요? 어두워서? 저쪽으로?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이쪽에? 갈까요? 예, 예. 네. 아, 차라리 이쪽이 낫 아, 이쪽이. 그림 뒤에서 할까요? 아, 아름다운 그림. 여기서 그냥 하죠. 뭐, 예, 예, 예. 여기서. 여기서요? 어디서 할까요? 여기서? 예, 예. 자, 어쨌든 이제 홍영표 의원과 예, 김성태 의원의 네. 말씀을 들어봤고요. 그 전에, 그 정리하기 전에 비상시국회의 지금 끝났습니다. 예, 대변인 그 정리를 브리핑이 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일단은 박 대통령에게 7일 오후 6시까지 퇴진 시점을 명확히 밝혀라 라는 요구가 나왔고요. 네. 그 야당을 향해서도 아까 예상했던 대로 왜 야당은 협상도 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점까지 협상을 하자. 그러니까 퇴진 시점을 두고 이제 그 어떻게 권한을 이양해서 질서 있는 퇴진을 만들어낼 것인지 네. 야당과 협상 주체는 정진석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가 아니라 네. 정진석 원내대표가 야당과 네. 협의해서 안을 만들자. 그러니까 야당도 응해라.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로 협상의 폭을 좁힌 거네요.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는 그냥 그 제낀 거네요. 그죠? 원내에서 협상해라. 네, 원내가 네, 협상해라 예. 이제 이런 거네요. 예, 그리고 그리고 5일 본회의 표결은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안들을 봤을 때 이제 그런 게 좀 예상이 되죠. 야당은 이미 포지셔닝을 탄핵으로 옮겼단 말이죠. 그렇죠. 예, 탄핵으로 옮긴 그 야당이 협상에 응하겠느냐. 만약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상시국회의의 입장 변한 게 없다라면서도 그 왜 이 좋은 길을 놔두고 질서 있는 퇴진을 이라는 어떤 국정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왜 더 어려운 길로 가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네, 야당에 대한 모두 까기라고 할 수 네. 있죠. 네. 아니 근데 왜 4월 말이래요? 그 얘기는 없던가요? 네, 그 얘기는 뭐 따로 질문이 없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경계하는 예, 좀 비상시국 질문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비상시국위원회 그러니까, 예. 기자들한테 질문하지 말라 그러면은 일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는 그게 일인데 질문하는 게 일인데 예. 놀라는 것도 아니고. 질문하는 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 아니 그 제가 아까 김무성 전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중앙일보에 이런 조사가 나왔는데 정말로 탄핵 찬성하는 의원들 숫자가 줄어 있느냐. 9일에 가면은 이제 달라지는 거냐 그런 취지의 질문을 던졌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뭐 어떤 비상시국 회의에 브리핑이 있었습니까? 비상시국회의도 똑같은 입장이다. 그런 우리의 대우는 틀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중앙일보 조사는 전화로 한 거지만 전화로 그러니까 그것도 했지만. 그 중앙일보 네. 조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네. 전제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로튼도르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경우 여야 그런 경우에는 이제 탄핵을 간다는 거고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경우에 자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7일 오후 6시라고 시간을 정했으니까 그 전까지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탄핵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거죠. 자 그럼 다시 공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하지만 이 탄핵을 바라는 민심 네. 이거와 반하는 네. 뭐 그런 결정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예. 자, 저희가 지금 그 국회의원회관에서 네.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의 회의 결과도 좀 저희가 종합을 해드렸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의원은 국정조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그렇죠. 홍영표 의원은 국회 환노위원장 네. 굉장히 높은 분들입니다. 그 위원장이 네, 두 위원장이 네. 길거리에서 네. 설전을 벌였어요. 생방송으로 썰전이 아니라 설전. 설전을 벌였는데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뜨거운 현장입니다. 그 정도로 국회가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다. 이런 현장 분위기를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이제는 우리 이경태 기자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셔야 됩니다. 더 늦으면 아마 쓰러질지도 몰라요. 이제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시 국회 본청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네. 각 회의장들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출근하지 않은 의원들이 보여요.
어딘가 가 있겠죠? 지금 뭐 근데 의원총회들이 다 예정돼 네, 있어서요. 본청으로. 네, 본청으로 아마 향하는 의원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군요. 한번 당장 가보겠습니다. 뭐 새해년도 9시 예, 반에 예. 의총이 자, 있으니까요. 그 네. 전 세계 200국에서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경태 기자 끝으로 인사하시죠. 네, 간만에 인사드렸습니다. 뭐 자주 여러 가지, 나오세요. 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참 복잡하네요. 복잡해서 제가 팟짱에 자주 못 나오는 이유도 있는데 그 일단은 뭐 국회 사안 전달해드렸지만 결국에는 뭐 내일 어떻게 또 민심이 불타오르냐에 따라서 또 네. 이 국회 여의도에 부는 바람의 방향도 또 바뀔 겁니다. 뭐 거기에 따라서 또 열심히 취재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경태 기자 분석을 너무 찰지게 해주셔가지고요. 여러분 그러게요. 이경태 기자에게 응원 메시지 지금부터 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른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박정우 기자와 함께 저희가 국회로 본청으로 예, 본청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의원회관에 지금 나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둘만 있는 것 같으시죠, 여러분? 네. 저희 뒤에는 조민웅 기자하고요. 누가 있죠? 정교진 기자가 정규진 기자가 카메라를 잡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그래서 현장을 생생하게 예,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저- 두 기자가 없으면은 예. 저희가 이 현장을 예.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스태프들이 늘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의원님 또 만났어요. 예. 예. 자, 그리고 저희가 네. 막간을 이용해서 또 드릴 말씀이 있잖아요. 네. 이 영하의 날씨에 현장에서 저희가 방송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네.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런 응원과 성원이죠.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저희, 예. 구독하기. 그렇습니다. 예. 손가락 하나. 그리고 저희 오마이 TV가 자본과 권력에 당당하게 독립해서 네. 방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10만인 클럽 네. 후원의 힘이죠. 네. 화면 하단에 번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네.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자발적 시청료 10,000원으로 오마이 TV 후원을 해 네. 주실 수가 예.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신 자발적 시청료로 더 좋은 네. 더 좋은 기기들 그리고 현장에서 끊기지 않는 음향과 그렇습니다. 또 화면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박정우 기자하고 장윤성 기자가 먹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저희들에게 10원 한 장 따로 돌아오는 게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제 기기를 사고 네. 또 많은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사용하는 돈이라는 점을 네.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8일이죠? 네. 8일에 KBS 노조가 네.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언론을 향한 비판이 네. 크고 MBC는 안 해요? MBC가 안 합니다. MBC가 제일 욕먹던데. 공영방송에 대한 네. 비판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업을 통해서 네. 공정 언론, 공정 방송 하겠다 이런 예. 거거든요. 네. 저희 오마이 TV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예. 이 현장감 있고 예. 공정한 방송을 하기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네. JTBC는 화면이 되게 좋은데 오마이는 화면이 좀 구리다. 저희도 이제, 좋고 싶어요. 예, 그런 예. 말씀 하시는데요. 저희가 시스템이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제가 이제 기자협회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저희가 카메라 2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카메라 2대. 카메라 2명, 2사람. 그래서 저희가 4명이서 이렇게 네 명이서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있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좀 허접한 거 아니야? 예.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아직 저희가 16년이나 됐지만 네. 이런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죠. 좀 도와주시고 저희가 참 앵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과 권력에 독립해서 당당한 네. 목소리를 내기 위한 네. 그런 작은 성원이라고 봐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저희들이 또 이렇게 거대한 네, 이쪽으로. 국회를 예. 또 감시하는 권력 감시의 기능, 언론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대한 언론으로서 또 몸집은 작지만 네. 그래도 거대한 권력을 감시하는 눈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출석 체크했는데 이게 댓글이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다 제가 못 체크가 안 돼요? 찾겠더라고요. 예, 금세 사라져가지고요. 여러분 좀 천천히 예, 올려주세요. 아까 그 김성태 의원하고 홍영표 네. 의원이 설전을 벌이실 네, 때는 설전.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재밌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현장에서. 저희도 현장에서 재밌더라고요. 각본 없는 그런 드라마. 토론이었죠. 네. 그런데 이게 양측의 그러니까 그 홍영표 의원의 얘기와 또 네. 김성태 위원장의 입장을 양측이 서로 이제 동의하는 그룹들이 각각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네. 법적 정의, 그렇죠. 헌법을 어긴 대통령, 이미 피의자 아닙니까? 네. 대통령의 신분이 피의자인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 본질을 흐리지 않는 점에서 탄핵,
탄핵을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수많은 비본질들이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러니까요.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맞습니다. 꿰뚫는 눈, 네. 힘 누가 제공합니까? 팟짱이 제공합니다. 오마이티 팟짱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본청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9시 반부터 국회의원들은 이쪽으로 들어갔는데요. 예,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찍고 출입증을 찍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완영 의원님 지나가시는데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자, 이완영 예. 진행하고 있는데 의원님 가시죠. 국조특위 간사시기도 하신데요. 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국조특위 간사시잖아요. 저희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의원님 지금 탄핵이 갑자기 이렇게 아니 하시면 안 갑자기 되죠. 예? 다 갑자기 하는데 의원님. 의원님. 다음. 네? 다음에 언제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성주에서 사드 집회할 때 엄청나게 열심히 보도했었거든요. 의원님 그때 오셨잖아요. 예. 그때 할때 얘기하면 되지. 예. 뭘 뭘 여쭈려고 그러냐면요. 탄핵과 관련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의원님. 지역구 국민들이 보고 계세요. 성주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거든요. 저희 방송을. 자, 의원님. 탄핵이 원래 야당은 2일에 이걸 의결하겠다고 했는데 어렵게 됐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새누리당 비박계는 9일 탄핵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월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스스로 내려놓으셔야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나 일부 비주류가 의문, 의혹 이런 것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국회가 결정하면 됩니다. 왜 국회의 권한을 포기하려고 하는지 또 오늘 들었습니다마는 추가로 네. 대통령께서 네. 우리 4월 퇴임을 정한 우리 새누리당 당론에 대해서 아마 입장을 네. 발표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만 된다면은 지금 비주류는 당연히 탄핵을 안 합니다. 제가 그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비주류는 당연히 탄핵을 안 한다. 대통령 예. 그럼 우리 메시지가 당론에 나오면. 대한 메시지가 나오면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헌법 질서 범위 내에서 네. 우리 새누리당이 제시한 대로 네. 탄핵 없이 네. 우리 또 다음 대선 준비하고 네. 정권이 자연스럽게 잘 이양될 수 있는 네. 그렇게 네.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대통령이 피해자 신분입니다. 범죄 혐의를 가지고 검찰 수사 그리고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대통령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그걸 국회로 떠넘겼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국회가 결정해야 됩니까? 대통령의 임기나 문제를? 대통령이 중간에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는 네. 헌법에 정한 거는 탄핵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또 본인이 그러면- 그만둘 수가 있겠죠. 네. 본인이 그만둘 수 네. 있으니까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생각 없으시니까 네. 법 질서 내에서 국회에서 정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사실상의 탄핵 요구 아닙니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헌법적 절차라는 건 탄핵밖에 없지 않습니까? 탄핵도 있을 수 있고 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 당에서 정한 것은 네. 스스로 하얗게 만든 겁니다. 네. 사실상. 네. 그렇죠. 우리가 4월 달에 그만두라는 것은 네. 법에 정한 게 없습니다. 예. 우리가 새누리당이 정한 거는 네. 사실상 하얗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건 대통령이 그리고 결정할 문제잖아요. 헌법 개정을 네. 통해서 헌법에서 현 대통령의 임기를 정해주는 방법이 있는 거죠.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개헌을 말씀. 해야죠. 예, 개헌을 해야죠. 탄핵을 할 때가 아니라 개헌을 할 때다. 당연히 개헌을 해야죠. 왜냐하면 제가 특조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5년 단임제 대통령 때문에 네. 역대 정권에 매 우리 비리가 측근 비리가 있었고 예. 또 뭐 공익재단에 요구해가 지금 재단이 네. 설립되어 왔는데 지금 제왕적 대통령 이제 늘 말만 하면서 이래 장기간 현 대통령 이제 둬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저- 의원님, 예. 오늘 차가 막혀가지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성주 국민들께 한 말씀 하세요. 예,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주 국민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 국정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나라를 안정시키고 해서 또 우리 성주 국민께 제가 인사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칠곡 성주 고령 국민님들 사랑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완영 의원님 만나봤습니다. 성주 국민들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하트까지 네, 만들어서. 하트까지 하셨는데 방송을 좀 아시는 분이네요. 네. 그러나
지금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예, 네. 개헌을 해야 된다는 예. 그런 확고한 신념이 네. 있는 목소리인데요. 예. 자, 지금 새누리당 의총이 지금 진행될 시작이 되겠죠? 예정이고요. 예. 자, 이완영 의원의 예. 말씀을 들어보면서 네. 정말 실제로 새누리당 대통령이 예, 그렇죠. 예. 저게 이제 친박의 목소리. 네, 친박의 목소리를 예.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까는 비박의 목소리였고요. 친박 의원들의 목소리, 새누리당 일반적인 정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또 들어봤습니다. 제가 카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자, 저희가 지금 도착한 이곳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국회 본청이고요. 2층인데요. 예,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네. 원내대표실 앞에 와 있죠. 그럼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분주하게. 그런데 여기 있는 기자들은 네. 그 뭐 더불어민주당 그 네. 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의총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 안쪽에 의총? 보시면 유리창이 있거든요. 네. 유리창 안으로 들어가면 네. 그 246호 저희가 이동을 네. 그 유리창 안에 있는 네. 회의실에서 지금 새누리당 의총이 진행 중인데요.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서 저희가 뛰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청 앞에서 우리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쳤군요. 그렇군요. 저 무슨 일이 난 줄 알았어요. 저도요. 깜짝 놀랐어요. 의원들이 끌려 나오신 줄 알고. 네, 저도. 네, 뛰어와 지금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정세균 국회의장이 그럴 리가 없죠. 네, 야당이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네. 농성장을 뭐 훼손하거나 그럴 일은 없다. 네. 괜히 뛰었다. 숨이 차네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네. 앞서 자, 더불어민주당은 의총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오늘 오전엔 잡혀있지 않고요. 아, 그렇군요. 네, 9시에 최고위원회의가 있었고요. 예. 그 이후에 2시에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차피 뭐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네. 의총이니까요. 예. 의원들이 많이 모여 있죠. 네. 네. 자, 지금 뭐 여러 전해철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한번 좀 예,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예. 야당이 존경하고 함께하는 새누리당 의원과 더불어서 진행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과 함께 탄핵을 실천하고 실현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5일 가능하면 하고 만약에 5일이 안 된다 하더라도 늦어도 9일까지는 반드시 탄핵을 실천해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 또 국민들의 명령인 탄핵을 실현시키겠다 이런 약속 말씀을 드리고 그 단초로서 저희들의 의지를 보이기 위하여 어제부터 의원님들이 여기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들 뜻이 전체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 국민당, 또 무소속 다른 야당뿐만이 아니고 새누리당 의원 포함해서 모든 의원들에게 뜻이 전달되기를 바라고 이 뜻이 전달되어 국민들이 그 촛불 민심이 국회에서 실현되고 있구나라는 그 기대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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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는 한 줄로 하겠습니다. 국회는 탄핵하는 거로. 국회는 즉각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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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국회는 즉각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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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계속 오셔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 지금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의원들이 발언을 네.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유 의지를 발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저희가 아까 그 네. 출석 체크를 네. 했었는데 예. 우리 오연호 대표 기자가 방송을 보면서 출석을 했어요? 그 출석 체크하는 그 모습을 네. 댓글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저희 바쁘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오연호 대표 기자가 내일도 저희 이제 오장바 네네. 그 오후 촛불 4시에. 현장을 네. 함께 할 텐데요. 네. 저희는 사실 예. 오마이뉴스, 오마이TV는 대표부터 그렇죠. 정말 수습 기자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는 일사불란한 취재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장도 취재를 해요. 그러니까요. 지난주에는 끝까지 남아서 그러니까요. 방송을 했었는데요. 네. 자, 그래도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응원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예. 김신호님. 네네. 그리고 여기 국회구나 이러시는 분이 계시고요. 완전 네네. 생방. 네. 김은혜님 서울입니다. 집에서 보고 있어요 하셨고요. 네. 경기도 시흥입니다. 이은영님. 네네. 따뜻한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네요. 진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오늘 아침에 커피도 못 마셨어요. 네. 막 물 한 잔 못 마시고 지금 계속 그러니까요. 떠들고 있어요. 네. 제가 현장을 놓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계속 네. 발걸음을 가볍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민경성님 항상 좋은 네.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추운데 고생하시네요 김영성님. 네. 김명경님은 도쿄에서 응원합니다. 그리고 손수경님 아까 출입 생중계 저희가 의원회관 예, 들어갈 때 생중계를 그렇죠. 보시면서 예. 황승호님 마산 예. 날씨 좋아요 하셨네요. 판교 사무실에서 출근하자마자 보고 있습니다. 이런 손수경님. 의견. 손수경님께서 9시였어요, 댓글이. 9시. 야, 칼 출근하시는구나. 출근하자마자 예. 보셨고요. 네. 자, 기자분들 감기에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 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고맙습니다. 약간의 예. 몸살이 있긴 해요. 예, 이게 주 7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진짜 노동 강도가 엄청 셉니다. 박근혜 대통령 빨리 결자 해지를 해주세요. 네. 김장을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상이 그러니까요. 파괴된 예. 그런 현실인데요. 자, 저희 기자들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지금 국회 로텐더홀에서 네.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현장 저희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민주당 앞서 의원들만 이제 저희와 함께 네, 네, 홍영표 위원장께서 예. 발언 중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의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희가 네. 저쪽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실에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 왜냐하면 이제 그 앞서 이제 전해드린 대로 원내 새누리당 대표가. 비박계가 예. 협상 대표를 정진석 원내 그렇죠. 대표로 정했기 때문에요. 네네. 저희가 이제 새누리당의 원내 대표실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표실을 각각 좀 보여드릴게요. 네. 예. 저희가 오늘은 거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네. 어떤 생중계입니까? 어떤 생중계일까요? 아나무인 생중계? 막 들어가 생중계? 예. 저기 한번 이거 들어볼까요? 나왔는데요? 예. 예.